예, 장윤배 변호사 말씀 계속 들어볼까요? 네, 아마 정치 선언을 저는 사실상 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정치적 미래를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당대표로 나간다? 설사 되더라도 공천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치 경험이 일천한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대리인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사실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본인이 선뜻 받아들일까? 저는 그게 좀 의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공천과 관련해서 이른바 윤석열, 윤심 어디에 미칠 것인가 거기에 선을 대고 라인을 타고 공부 모임에 뭐 가입을 하고 한다? 전 되게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전제가 총선에서 이긴다는 거잖아요. 공천을 받으면 본인들이 국회 입성이 가능하다는. 저는 지금 지지율 지표가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2년 뒤도 아니죠. 지금 12월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건데 지지율 회복이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어쨌든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도외시하고 안에 내부 정치 투쟁에 함몰한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뭐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가? 그렇다고 본인들이 최소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렇게 진단하고 판단하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울링이 약간 생긴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들리나요? 약간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좀 체크해 주십시오. 제 듣기에는 계속 하울링이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공명되는 소리를 하울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장윤배 변호사 말씀 들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이제 강조를 하고 오늘 이제 화물여대 강경 대응과 관련해서 철강 석유화학도 다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런 의식의 발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고 지지율이 그런 강경 대응 때문에 오른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을 상대로 북핵에 비유하는 대통령은 보지를 못했고요.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 화물연대 근로자들 물론 문제 있는 행동했다라고 뭐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그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국민에게 조폭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조폭이라고 단어 쓰지 않아요. 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책임 주체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이에요. 조폭이라고 낙인 찍고 북핵에 준하는 위험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 국민을 이분화하고 갈라쳐서 무슨 이득을 얻겠다는 겁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본인들 지지하는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면요. 저는 그런 단어 하나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단어 하나에 이 대통령의 어떤 의중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배경, 심리 그런 게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획기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이게 앞으로 남은 이제 200일 됐는데 어떻게 국정 동력 확보해서 여야 통틀어서 움켜쥐고 제대로 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경호 의원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야의 빈곤한 한탕 정치가 한동훈 띄웠다. 그리고 차출이든 아니든 한동훈 효과가 국힘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탕주의 그 말이 쏙 들어오는데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본인도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한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된 이후에 보여준 여러 언행이 과연 뭐라 그럴까 철학적인 뭐 토대가 확실히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지금 한동훈이라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여기에 갖다 써도 되고 저기에 갖다 써도 되고라는 착각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김우겸 의원하고 둘이 공방을 벌이는 거 그거는 정치 행위,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봐요. 그런데 어찌됐든 더 탐사라는 것이 매체인데 매체를 상대로 하는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 이거는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에 1964년에 나온 두 분 변호사 계시는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설리반 룰 그거 하나로 현실적인 악의가 있다는 거를 고소 고발자가 입증을 해야만 된다. 이거 알 텐데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게 너무 정치적인 뭐라고 그럴까 그 측면에 너무 예. 경도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바로 저는 한탕주의하고 연결되는 사고로 이어진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 법치, 통치 일부에서 좀 짚어봤습니다만은 방금 지적하신 김무겸 의원과 더 탐사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 어제 또 국회에서 한 장관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어제 그 발언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김의겸 의원이 어제 그 손배소와 관련해서 현재 법무부 장관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적절한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한 달간의 이런 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사회적 소모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공언을 하기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김의겸이 말씀하신 법무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발언에 대한 장윤미 변호사의 네.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인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아까 설리반 룰 말씀 주셨지만요. 선례로 남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런 정부 기관, 국가, 부처, 정부 부처는 명예훼손, 민사든 형사든 피해자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은 고도의 검증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소속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는 성립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 지금 본인의 어떤 입장, 그리고 야당을 향한 공세, 언론 앞에서 계속하잖아요. 시시각각 거의 생방송이 되도록 본인의 스피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지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실에는 대변인실을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보도자료로 본인 입장을 낼 수도 있고요. 공박을 문서로 언론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한동훈 장관은 본인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는데 일반 피해자와 달라요. 여권에서는 이게 한동훈 장관에게까지 이렇게 할 정도면 일반인에게는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잣대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본인의 스피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인정해 줍니다. 법원이. 공직자는 다릅니다.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고도의 검증 대상이고요. 이런 질문에 답해야 된다는 게 법의 취지에 녹아 있습니다. 10억이요. 이건 겁박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제가 했던 명예훼손 케이스에서 정말 손해배상을 많이 받았다고 했을 때 5천만 원인데 사실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질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악의적인 투서를 나서 공직자에서도 물러나야 됐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이런 식의 태도를 견지하는데 어떻게 정치 영역에 발을 담글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의겸 의원이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던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거짓에 근거해서 허위 사실에 근거를 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모욕적인 명예훼손적인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저는 끝까지 이 부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도 그런 질문 할 거예요. 더 탐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법정에서 이거 사실관계 밝히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진솔한 좀 사과와 미안함을 좀 나타냈으면 한동훈 장관도 저런 법적 소송을 안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판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한되므로 국회 내에 행위를 할지라도 직무와 무관한 행위, 즉 폭력 행위나 모욕적인 발언, 명예훼손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본인도 김의겸 의원이 사과할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의겸 의원이 이번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3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다른 생각과 판단, 국무위원으로서 인정을 안 하겠다, 지속적으로 흠집을 내겠다라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질의가 아니었느냐. 그 장관 공직자 고도의 검증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관계에 의해서 팩트 확인을 하고 난 그러한 질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진솔한 좀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판례 얘기하시는데 이게 당연히 직무와 관련이 있죠. 국정감사 상황이었고 이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아마 이제 폭력,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관계없이 뭐 국회 내에서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좀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뭐 더 탐사의 이제 압수수색도 있었지만 압수수색을 6번째 했는데 보니까 어제 경찰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경찰차도 많이 오고 이거는 장관이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사건에 대한 게 아니라 아마 무슨 뭐 주거 침입 사건이었는데 주거 침입하는데 무슨 압수수색까지 하고 막 경찰차가 수십 대 오고 이런 거는 장관이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뭐 고통을 맛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조그마한 유튜브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진짜 해도 과한다고 보고 예. 지금 말씀처럼 10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거기에 뭐 이 더 탐사뿐만 아니라 제보자 이사까지 들어있거든요. 근데 어제 사실은 물론 이거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제 더 탐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는 본인 얘기도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변호사 얘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던 우리 녹취를 들어보면 정말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단 한마디,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아마 앞으로 보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설령 그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어떤 제보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유튜버와 협업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거기다 현직 장관이 있는데 현직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정권의 2인자라 되는 분이 고소고발하고 또 민사소송을 하고 대통령이 또 고통을 맛봐준다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지금도 그냥 뭐 검찰총장이거나 검사장이어서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미 정치권에 들어왔고 장관하고 있는 분들이 이러는 거는 해도 너무한다라고 보입니다. 조태섭님, 백운기님,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치 이력도 없이 갑자기 대통령 돼서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한동훈이 같은 자를 또 이렇게 전파 낭비하며 이틀 연속 방송을 해야 되겠소? 글 주셨고요. 정명자님, 제발 한동훈 얘기 좀 그만하세요. 지겹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좀 진저리를 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만 그 정도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위상까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만 추가드리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설리반 룰이 왜 연방 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몇 가지 정신이 있어요. 첫째는 공직자가 언론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건 이건 공권력에 의한 또 다른 형태의 검열이다. 예. 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걸 항상 지켜야 된다 이거고요. 둘째는 이런 논쟁적인 이슈를 이렇게 명예훼손 소송으로 언론에 대해서 막아버리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다. 그 더 중요한 건 공직자는 일반인과 다른 언론으로부터의 감시나 비판 대상이 되는 걸 수용해야 된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장관이 지금 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고도의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어디서 제가 봤는데 장성철 소장 혹시 그 얘기 누가 했는지 기억나세요? 지금은 낮은 계엄령 상태고 한동훈 장관이 김우겸 의원이 얘기를 김우겸 네. 의원이 그 얘기를 했나요? 네.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는 거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인터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엄령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과할 수는 있지만 약간 위축되는 느낌 언론 쪽에서 가지는 거 혹시 좀 느끼십니까? 가지는 것 같아요. 가지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조금 뭐 한동훈 장관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 신경 쓰면서 하고 있습니까? 자기 검열하면서 네. 얘기를 하고 잘하세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를 지켜주세요. 근데 이제 더 탐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을 넘은 부분. 그러니까 압수수색 당할 때도 막 그것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면서 슈퍼챗 받는 그런 모습이 과연 언론을 지향하는 분들이 할 행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 자, 끝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 관여한 것에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해서는 안 되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조사할까요? 장윤미 변호사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조사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어제 그 한동훈 장관의 지금 소개해 주신 발언도 저는 준비된 발언으로 느껴졌어요.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뜻 증문즉답 과정이라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나? 어떤 직책이었지? 뭐라고 얘기했지? 헷갈려서 잘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딱 정제되게 이야기한 게 뭔가 기자의 질문을 좀 기다렸다는 듯이 내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입장 표명은 굳건하게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말이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했다. 저는 뭐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까지 폄훼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권 패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 야권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일련의 수사 과정들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나오게 하면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거라는 취지예요. 저는 그게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무관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고 정치적 의도가 제거된 담백한 수사라고도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종착점을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저는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처럼 전 검찰도 그 정도 선에 그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를 통치행위라고 보는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인식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저 얘기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 운운하는 이 말을 함으로써 이게 자연스럽게 통치행위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이 통치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법의 잣대를 댄다. 이거는 뭐 전면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서면 조사 정도의 확인 차원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현근택 네. 부원장 이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 꼭 우리가 얼른 생각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일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고 조사를 해서 봐주고 클리어 시키려고 부르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마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 변호사 말씀처럼 이건 통치행위에 해당 안 된다. 그다음에 아마 이게 예전에도 본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저는 아마 법무부 내에서 어떤 법리 검토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장관이. 그럼 당연히 뭐 본인이 스스로 뭐 결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 지우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혐의들이 보면 뭐를 삭제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 근데 대통령이 어떤 문서를 뭐 삭제해라 아니면 이렇게 작성해라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는 아마 제가 보기에 통치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본인이 한 말을 끄집어냈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처벌을 하거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식으로든지 조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서면이든 대면이든 조사할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헌법과 법률을 뭐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을 저질렀다, 행했다라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역 없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문제가 있다면요. 네. 장윤미 변호사 의견을 제가 여쭤봤던가요? 저는 조사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조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예우한다고 했을 때는 소환 조사하지 않고 뭐 방문 조사하고 뭐 서면 조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조사조차 할 수 있을까 검찰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감사원 당시에도 뭐 그러기도 했고
이 정치적인 후폭풍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도 상당히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더 국민들이 분열할 거예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현실화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래서 정치적 실익이 사실상 없을 거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 수사 마침표 제대로 찍히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석의 문제예요. 그럼 반대 해석에 부응하는 증거를 명확하게 내야 됩니다. 잘못된 진단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그러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판을 크게 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4월 달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신동호랑 인터뷰를 하면서 아까 앵커께서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불법이 드러나면 DJ도 책임져야 한다라고 그때 민정수석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법적 인식을 저렇게 갖고 있었던 문재인 민정수석과 퇴임한 문재인 전임 대통령의 법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역사는 참 돌고 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한승헌 변호사의 자서전 같은 그 책을 좀 읽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요즘에 뭐 대통령 된 지 얼마 됐다고 탄핵 얘기가 나오냐 뭐 그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승헌 변호사가 이렇게 적어놨던데 열흘 만에 그 지금 국민의힘 그때는 그러면은 신한국당인가 한나라당인가 뭐 됐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나라당. 열흘 만에 탄핵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참 가물가물한데.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민감해 있었던 시점이었죠. 예. 그래서 야당으로서도 상당히 좀 강한 반발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었죠. 그때는 열흘 만에 탄핵 얘기 나오고 당 대표까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그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복이냐 그런 얘기하는 것 보면서 참 글쎄요 뭐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한국 정치가 앞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딱 한마디만 우리 장세철 소장 표현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는데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대준 씨 놓고 한 얘기잖아요. 국민의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그대로 저 이태원 참사에 158명이 생떼 같은 죽음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꾸 그것도 이게 조사하고 책임지죠. 겹쳐져서 네. 물론 뭐 목숨값이 차이가 있는가 결코 아닌데 지금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많아요. 한두 가지입니까? 네, 맞아요. 네. 오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빈님, 법치를 앞세우면 세상이 각박해지고 정치를 앞세우면 어울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감이 갑니다.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정님, 한동훈 잘 드는 날카로운 칼날 본인이 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칼은 그렇죠. 네. 글래무어 화장품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주제들을 다뤄봤습니다.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분지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